안녕하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이정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강의는 제가 쓴 책 슈퍼개미의 왕초보 주식 수업을 교재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총 1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강의는 13강째 강의입니다. 13강째 강의는 가치 분석 제3부 가치 분석에서 5장 손익계산서 그리고 6장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지금 요 바로 앞 강의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상태표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즉 재무상태표는 딱 12월 31일 현재 right now 바로 지금 이 시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즉 회계 기간 동안 12월 31일 연말 결산 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그래서 재무제표, 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표, 재무제표의 양대산맥이 바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예요.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경영성과를 나타낼 때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떡볶이집을 해. 떡볶이집 하는 친구랑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장사 잘 돼? 장사 잘 되는 재무상태표일까요? 손익계산서일까요? 장사 잘 돼? 당연히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예요. 장사 잘 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잘 안 돼. 그럼 더 궁금하면 뭐라 그러죠? 하루에 얼마나 팔아? 하루에 얼마나 팔아? 이게 바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러면 그 친구 그러겠죠. 하루에 한 10만 원밖에 못 팔아. 10만 원 팔면 진짜 못 파는 거죠. 한 달에 300만 원 팔아갖고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50만 원이라고 할까요? 하루에 50만 원 팔아. 엄청 많이 파는 거죠. 하루에 50만 원 팔아? 그건 바로 뭘까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50만 원 팔면 얼마 남아? 그러면 걔가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친구 50만 원 팔면 얼마 남아? 친구는 대답을 하죠. 50만 원 팔면 거기서 뭐 월세랑 뭐 떡볶이 재료랑 뭐 본사에 주는 거랑 이런 거 빼면은 뭐 한 30만 원 남아. 원래 먹는 장사는 반 남는다면서요. 한 25만 원 남아.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근데 50만 원에서 반 정도 남는데 특별하게 뭐 본사에서 뭐 설치 또 하라고 하고 뭐 가맹비 한번 또 내라고 하고 막 올려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 그래갖고 그냥 그런 거 정도 다 빼면 진짜 내가 가져가는 돈은 50만 원 중에 한 10만 원이야. 그게 당기순이익. 아셨어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에는 매출액, 매출총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각각으로서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너 얼마나 팔아? 나 1년에 100억 팔았습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1년에 얼마나 팔아? 너네 교육 상품 얼마나 팔아? 1년에 5억 팔았습니다. 매출액 5억. 1년에 얼마 팔아? 그럼 팔면은 너네 원가 빼고 얼마나 남아? 매출 총익. 그럼 거기다가 뭐 월세도 빼고 광고비도 빼면 얼마 남아?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 거기다가 야 너네 뭐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 응?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특별 이익 손익 다 빼면 얼마 남아? 그게 당기순이익. 여기까지가 바로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들. 이 구성 항목들은 경영성과를 어떤 지표로서 나타내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6장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도 역시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뭐다?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그랬죠? 특정 시점의 뭐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이렇게 재무제표에 대해서 사실 자본변동표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현금 흐름표까지 3대 재무제표가 있는 거고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3장, 4장에서 배웠던 재무상태표를 크게 세 가지 계정으로 나눈다면, 세 가지 계정은 뭐라 그랬죠? 차변의 자산 계정, 대변의 부채 계정, 자본 계정. 부채 계정은 남의 돈 빌려온 거, 자본 계정은 내 돈으로 운영한 거,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돈을 운용한 내역, 어떻게 죄송합니다. 돈을 조달한 내역, 그게 바로 부채와 자본이고, 조달된 돈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내역이 나오는 게 자산 계정. 그래서 올 한 해에 수익에 바로 직결시키는 이익이 났다면 비용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아직도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몇 년도 남아있다면 자산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진 게 뭐다? 바로 재무상태표. 두 번째 배웠던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예요. 바로 이 5장에서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그래서 구분해서 경영성과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얼마나 팔았니? 매출액. 원가 빼면 뭐 남니? 매출 총이익. 거기서 판관비 빼면 뭐가 남니? 영업이익. 거기서 특별이익, 특별손실 빼면 뭐가 남니? 특별이익, 특별손실 고려 다 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단기순이익. 이렇게 네 가지로 경영성과를 구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인데 현금흐름을 세 가지로 구분지어서 계산을 합니다. 현금흐름을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세 가지.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현금흐름을 구분해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뭐 플러스 50억이 나왔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20억이 나왔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50억이 나왔다. 그래서 총 현금흐름이 플러스 몇 억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본변동표는 상대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에 비해서 중요한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왕초보 강의라면 제 생각엔 자본변동표 없어도 돼요. 다만 넣어놓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일부 정보 분석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된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개된 정보에는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뉴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공개된 정보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 매일매일 공시되는 재료들. 그 공시되는 정보들 중에서도 더욱더 중요한 건 바로 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연간보고서. 이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보고서에는 뭐 사업의 개요, 사업의 내용, 뭐 주주 현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 있죠? 바로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고, 재무제표에는 자본변동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 내역을 볼 때 자본변동표 뭐지? 그 뭐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1부, 2부, 3부의 순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순서예요. 일부 정보 분석은 사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정보 분석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보 분석은 증권사 리포트 읽어, 공시 읽어, 용어만 좀 알면, 경제 용어나 회계 용어만 알면 1부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2부는 가격 분석. 2부는 공부를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왜? 일봉이 뭔지, 연봉이 뭔지, 양봉이 뭔지, 음봉이 뭔지, 패턴이 뭔지, 추세가 뭔지 살면서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2부도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3부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3부는 학문이에요. 학문. 무슨 학문? 회계학. 회계학 학문. 그래서 회계학 학문 중에서도 이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현금흐름표는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이제 회계학 학문 쪽에서는 회계 원리, 가장 초급자들을 위한 회계 원리, 그 다음에 이제 중급자를 위한 중급 회계, 그 다음에 고급 회계가 있는데요.
현금흐름표는 중급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고급적인 내용이에요. 실제 고급회계에는 포함된 건 아니고 고급회계에는 연결회계랄지 외화 환산회계랄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흐름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자본변동표는 현금흐름표만큼 어렵진 않지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렇지만 공시를 읽기 위해서 써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일단 목차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책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책의 본문을 보면서 강의 계속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구분해서 적어주는데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이익은 결국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특별한 손익을 뺀 게 당기순이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개념적으로는 좀 중요한데요. 사실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오잖아. 이거를 단기에 이번 기, 단기가 이번 기죠. 이번 기에 난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기 순이익은 배당의 원천이 되니까 배당으로 사회 유출이 된다고 치고 남아있는 거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자본 계정의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이 가격은 이 액수는 같죠. 순이익 잉여금과 단기 순이익은 같다. 같은 금액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순이익에서 배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간 상태, 이 상태에서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되는 거죠. 보면 장부 작성 시 자의적인 판단이나 의도적인 분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매출액의 수치가 가장 신뢰성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매출액의 크기와 증가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이유는 좀 세무사니까 이렇게 세금 신고를 위해서 장부 작성을 하다 보면 사실 매출액은 정확해요. 왜? 신용카드 매출? 어떻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가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게 현금 매출 부분인데 뭐 줄였다 늘렸다 현금 매출로 할 수 있지만 그 현금 매출 부분도 어떻게 불가능해졌을까요? 지금 현금 매출 비중이 별로 없죠. 웬만한 사업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성이 가장 높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좀 바뀔 수 있니? 그게 바로 분식회계죠.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산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이익이 과대계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차이점은 영업이익은 영업을 할 때 나타나는 이익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은 그 영업이익에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을 반영시킨 거죠. 그러면 영업에 관련된 이익이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영업이익에다가 비정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를 넣어준 게 더 중요하겠어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은 영업활동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여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써 있는 거고요. 실제로 관리종목 편입이나 상장 폐지를 할 때 영업 적자 지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의 제일 위에 있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 매출액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업종별로 봐줘야 돼요. 업종별로 봐야 되고 영업이익 봅니다. 영업이익의 개념은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뺀 거고요.
영업이익의 숫자만 보고 분석할 때는 영업이익의 분기별 변동, 영업이익만 볼 때는 분기별 변동, 영업이익률 이런 걸 보면 되는데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고 영업이익 그 부분을 볼 때는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그 중에서 변동이 없이 안정적으로 지출이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중요한 이유는 코스닥 종목의 경우에 영업 손실이 사업연도로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 경우에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 재무제표가 기준이 되어 판단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자. 또 하나 기술성장 기업부에 해당하는 종목은 예외. 자,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가치 투자, 가치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상장 폐지될 만한 쓰레기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상장 폐지가 되는 쓰레기 종목은 어떤 종목인데 코스닥 종목 중에 영업 손실이 4년이면 관리 종목,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가 된대. 근데 예외가 있대. 예외. 그 예외는 뭐다? 기술성장 기업부에 해당하는 코스닥 종목은 예외야.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은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고 별도 재무제표가 기준이 된다. 야, 나 연결 재무제표랑 별도 재무제표를 모르는데 연결 재무제표는 종속기업을 합산을 해서 계산한 재무제표. 개별 재무제표는 종속기업 고려하지 않고 나만의 재무제표.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단기순이익에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빼고 하면은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에서 그것들을 뺄 거 빼고 하면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단기순이익 부분에서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단기순이익을 우리가 계산할 때 기타 수익, 뭐 금융 수익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분법 손익을 가감하래요. 지분법 수익. 그럼 지분법 손익은 뭐냐? 이게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계를 알면은 또는 경제학을 알면 신문기사 읽을 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회계학을 잘 모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문제잖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에피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게 관계기업이었는데 원래 관계기업이었는데 지분법 적용 자회사로 바꿨던 거예요. 그게 임의적으로 바꾼 거냐? 즉 50% 이상 해당되는 종속기업이었어요. 종속기업이었는데 종속기업이 아닌 지분법 적용 자회사인 관계기업으로 바꿨어요. 임의적으로. 근데 임의적으로 바꿨다고 하지 않고 야 우리는 바꿀 이유가 있었어 라고 했던 게 뭐냐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아직 행사하지 않았는데 행사할 것 같아. 행사하면 우리 지분율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50% 미만으로. 원래 아직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50% 이상인데 행사하게 되면 50% 미만으로 떨어져.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분법 적용이 돼. 그러면 관계기업일 때랑 지분법 적용 회사일 때랑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지분법 적용 자회사로 되면 기업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익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하기 위해서 요 관계기업이냐 종속기업이냐의 판단 문제를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상장하는데 좀 유리하게 흘러가게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지금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적법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부분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손익계산서 밑에 이 부분 좀 어려워요. 이 부분. 근데 어려운데 왜 넣었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어느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보든지 단기순이익으로 끝나지 않아요. 단기순이익 밑에 뭐가 있냐면 기업 소유주,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과 비지배 지분 귀속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건 여기에 막 설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면 공시를 보다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써놔야겠다. 왜? 우리 기본 목적, 주식 투자자의 가치 투자의
기본 교재는 뭐냐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예요. 그런데 손익계산서, 아주 일반적인 기초적인 손익계산서에서조차도 당기순이익 밑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과 비지배지분 귀속분으로 금액이 나누어져 쓰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보셔도 돼요.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아무 회사나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 말고 코딱지만한 300억짜리 회사의 세무제표를 보세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 왕초보 주식 수업이니까 요건 그냥 써 있어. 써 있는 이유는 그래서야라고 설명만 드릴게요. 그 다음 손익계산서 제일 아래는 뭐가 있니? 주당 순이익 있어. 주당 순이익은 뭐니? 한 주당 얼마 벌었어? 라는 개념이에요. 한 주당 얼마나 벌었어? 라는 개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의미를 써놨어요. 뭐냐면 이 부분 역시 이해가, 이 부분 지금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므로 기초 개념만 이해해. 어려운 거 보면 말씀드릴게요. 어려워. 근데 기초 개념만 그냥 이해하라고 쓴 거야. 왜 썼니? 우리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거든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오는 손익계산서는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의 내용보다 당기순이익의 내용이 훨씬 더 어려운 이유는 일시적 손익에 대한 개정 과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5장 손익계산서. 다음으로 6장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로 구분해서 현금흐름을 나타내야 된다. 여기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이 써 있는데요. 세 가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셋 중에서 모두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된 현금흐름표를 같이 봐야 한다. 어찌 보면 현금흐름표의 필요 이유는 손익계산서의 수익 인식 기준이 현금주의가 아니기 때문인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흑자 나면 뭐해? 당기순이익 나면 뭐해?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돈은 안 들어왔어. 그러다 흑자도산 되면 큰일 나게. 그래서 실제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게 현금으로도 들어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 그게 현금흐름표예요. 현금흐름표는 세 가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영업활동이죠.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윤 극대화는 무조건 영업활동에 의해서 하는 거고, 영업활동의 이익 극대화가 바로 기업의 존속 이유예요. 존속 목적이에요. 여기 다 써있죠? 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인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만 보다가는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흐름을 봐야 된다. 그렇게 써있고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뭐니?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업 관련 수익 창출 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 현금흐름 계산 방법에는 직접법, 간접법.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데 왜 써놨니?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손익계산서를, 현금흐름표를 어디서 봐야 돼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봐야 돼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보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나 지금 이거 지금 13강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3부는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왕초보에 비해, 왕초보 수준의 2부는 조금 이 정도는 알아야 돼. 3부는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다. 근데 어려운 내용이 다 뭐다? 전자공시 시스템을 읽기 위해서예요. 근데 나는 그럼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안 보고 나는 PER, PBR 이런 거,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이런 것만 보고 싶어. 비율만. 그럼 뭘 하면 돼요? 7장만 하면 돼요. 7장의 비율 정리 다 해놨으니까. 7장은 총 16강 중에 몇 강이냐면 14강을 들으시면 돼요. 근데 14강에서 7장을 들으시더라도
가치 분석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숙지하시는 걸 저는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이 정도는 알아야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볼 때 손익계산상의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서 오차가 큰지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100억이 났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야. 그 얘기는 가짜 수익일 확률도 있는 거예요. 또는 맨 외상으로만 팔았던 얘기죠. 왜? 현금 흐름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현금 들어온 걸 어떻게 속여? 근데 회계의 판단으로서 수익 계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올해의 이익으로 땡겨버렸으면 현금은 안 들어왔지만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게 분식이잖아요.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현금 흐름표상의 현금 흐름과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오차가 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뭐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자산의 취득과 처분.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금융상품, 유가증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뭐냐면 자기자본. 자기자본은 내 자본이죠. 타인 자본은 뭐죠? 부채. 그래서 자본이나 부채를 조달하고 상환하는 과정. 자본을 조달한다는 건 뭐예요? 증자, 감자. 부채를 조달하는 건 뭐예요? 사채? 이런 거죠. 사채 또는 하나 뭐였죠? 바로 장기 차입금 이런 거죠. 사실은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 표가 제일 중요해요. 이 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뭐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현금 흐름표를 통한 기업의 해석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영업활동이 플러스가 나고 영업활동에서 번 돈으로 투자활동 마이너스, 즉 재투자를 해야 돼요. 토지도 사고 땅, 기계도 사고 또 재무활동, 빚도 갚고 돈 벌어서 땅 사고 빚 갚고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좋아요. 영업활동으로 돈 벌어서 땅 사고 빚 갚고 그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일 좋은 거. 제일 나쁜 건 뭐예요? 제일 나쁜 건 이거예요. 제일 나쁜 건 이 아래 거. 영업활동 마이너스 손해났는데 투자활동 플러스 뭐예요? 내 땅 팔았어. 손해나고 땅 팔아서 그 다음 재무활동 마이너스는 뭐예요? 빚 갚고 있어. 그래서 이건 뭐다? 이거는 회사 접겠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손해나고 땅 팔아서 빚 갚아? 회사 정리할게.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 변동을 나타내는 표. 여기에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 내역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 등등등으로 구분되어 작성된다. 자본 변동이 나오는 주요 내용은 증자, 감자, 배당, 자기 주식의 취득 뭐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자본이 변동할 때 가장 바람직한 자본 변동은 바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이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익잉여금은 뭐라 그랬어요? 당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본 내역에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 중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건 뭐다?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16강 중에 강의로는 13강이었고요. 그리고 총 3부로 구성된 책에서는 3부 가치 분석에서 5장 손익계산서 그리고 6장 현금흐름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14강에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